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카이 진학교육의 전략팀장 명건재입니다. 예, 오늘까지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사관학교 면접 일정이 이제 한 절반 정도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내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9월 19일부터는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비롯해서 육사 여생도 다 전체 모아서 하죠. 예, 그런 면접도 예정되어 있고요. 한 얼추 절반 정도는 지나간 것 같은데, 역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이번 면접은 좀 코로나 이후라서 그런지 면접의 강도가 조금 더 세졌고, 다양한 안보 이슈를 좀 많이 다뤘다. 특히 최근의 안보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은 예멘 난민을 받는 문제부터 공군사관학교에서 나왔었죠. 예멘 난민을 받는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TSMC 반도체 공장의 이전 문제,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병역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게 나왔습니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안보 이슈가 나왔다기보다는 최근에 조금 국제적으로 좀 대두됐던 그런 문제들이 한번 다시 나왔는데, 아무래도 생소한 주제들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처음 이제 면접장에 가서 좀 질문을 받는 친구들은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요거에 대비해가지고 진학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로 토론을 많이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절반 정도 지난 일정에서 저희 이제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까지도 이제 면접이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죠. 휴일인데, 이때 휴일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좀 특강을 계획하느라 지금 그렇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보면은 시간이 10시, 1시, 6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고요. 4회차에서 8회차 이제 회차별로 이제 단계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회차가 진행될수록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자들에게 좀 말을 많이 시키면서 자기소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보 이슈에 대한 본인의 생각, 논리적인 근거, 그리고 반박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도 시뮬레이션식으로 많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답변을 하면 할수록 본인들의 생각이 정립되면서 조금 다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므로, 아무래도 조금 면접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좀 더 많은 수업을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육사회사 공사 국관사 같은 경우에는 사관학교의 10개년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안보 이슈를 종합해서 출제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그리고 자기소개서나 지원동기서 바탕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들로 본인의 리더십 경험이라든지 힘들었던 경험, 그리고 감명 있게 읽은 책 있는지, 이런 것들은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안보 이슈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서도 관련 내용이 홍보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크게 8단계로 나눠가지고 하는데요. 인적성, 가치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안보 이슈들 많이 있죠. 한미동맹, 동북공정,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러우 전쟁부터 시작해서 방위산업과 군의 전문화 방향 같이 좀 생소한 분야도 많이 다루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저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회사, 공사 출신의 이제 여러 가지 여러 전문 분야의 정예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실 텐데요. 확실히 최근까지도 또 면접에 참여하신 경력이 있고, 또 사관학교에서 입시를 담당하시던 경력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있으시니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방향을 좀 지도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정평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령으로 이제 전역하셔서 육사를 나오셔서 대령으로 전역하시고, 실제로 군에서도 많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면접을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만큼 경험이 많고 배울 점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적 자세부터 시작해서 인성 가치관 당연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자, 저는 또한 그 뒤를 이어서 지원동기서, 생활기록부, 통합 1:1 면접, 안보 이슈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희주 평가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해군 중령으로 전역하셔서 동일하게 해군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으로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계시고요.
예, 그 뒤를 이어서 전현욱 기획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이제 졸업해서 예비역 대위로 졸업해서 현재 저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관석 교육단장님께서는 공군사관학교에서 이제 대령으로 예편을 하셨죠. 공사 교수를 하시다가 내편을 하셔서 공군에 대한 그 지식이, 공사에 대한 그 지식이 남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박영현 교육팀장님도 그렇게 저와 같이 지원동기소 생활기록부와 같이 좀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뭐 이렇게 안보관과 이슈 종합해서 하는 거 있고요. 수납 면접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 지원 동기서와 심층 면접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전에도 여러분께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면접 후반부를 또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사관학교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탁월부터 저열자까지 있는데 우리는 탁월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되겠죠. 보시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의 지원이 있었는지, 그리고 목적의식과 배경의식 풍부한지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 때와 그리고 면접 질문 때 얼마나 잘 녹여내서 답변을 하는지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성장환경 학경 생활은 반드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지원 동기서와 생활기록부에 군 관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물어보는 단골 소재가 되겠죠. 예. 국가관, 역사관, 안보관은 뭐 해당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지식 수준이 얼마나 좀 깊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나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얼마나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는지 요거를 보신다고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현력 면에서도 보면은 뭐 감점, 불합격 사유를 한번 볼까요? 뭐 장황하게 답변하는 게 제가 생각보다 지도해 보니까 학생들한테 많이 나오는 고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좀 뭔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시간에 안배에 실패해가지고 좀 더 필요 없는 허사가 너무 길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때그때 교정을 해주고 있고요. 말 더듬거나 뭐 시선 불안정한 분야는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 정도 교정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리성과 일관성은 당연히 중요한 거겠죠. 관련 답변 또한 그때그때 수정을 하고 있고요. 면접관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응대하는 케이스 또한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단답형으로 응대할 것이 아니라 살을 좀 더 붙여서, 예를 들면 뭐 좋았던 경험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사례만 짤막하게 대답하지 말고 그 경험을 통해서 뭘 얻었는지, 군인으로서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여기까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군 기본 자세는 뭐 특별하게 뭐 우수하다면 감점 요소는 없으나 요게 육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또 외적 자세 볼 때도 발성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겠죠. 군인답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요것들도 다 저희가 봐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합평가 때는 뭐 이렇게 보게 되는데 뭐 면접평가를 보게 되고요. 참고로 심층 면접 같은 것도 보긴 하지만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구술 면접이라 해가지고 따로 안보 이슈를 물어보게 돼 있죠. 거기서 좀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해사 공사 같은 경우에도 뭐 육사처럼 구술 면접을 따로 뭐 이렇게 편성해 놓고 보지는 않지만 안보 이슈 자체는 요즘에 최근에 불거졌던 그런 최신 안보 이슈들을 가지고 날카롭게 질문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응 전략 보시면은 당연히 뭐 쭉 한번 대제목만 보면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지원학교의 면접 진행 방식에 맞춤식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육사에 지원하는지 회사에 지원하는지 공사에 지원하는지 각각의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목표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참고해서 맞춤식으로 답변을 준비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기존 기출문제 또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뭐 안보 이슈뿐만 아니라 뭐 본인이 감명 있게 읽었던 책이 뭐냐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문제, 일반적인 문항들도 매년 나오는 주제이므로 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깊이를 딥하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안보 이슈가 나왔을 때 안보 이슈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실제로 안보 이슈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런 게 모르는 이슈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주제에 비슷한 걸맞는 답변을 준비해서 요령껏 답변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단계별 면접 진행 방식을 숙지해야 되는데요. 뭐 육사 같은 경우는 5개 분과, 뭐 공사는 3개 분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2개 분과죠. 예, 2개 방 해가지고 여러 면접관들이 각각의 방에 맞는 이슈에 맞게 평가를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자신의 의견 논리적으로 좀 피력하는지 요거에 초점 맞춰가지고 잘 전개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할 때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 제가 안보 이슈 말할 때는 일부러 시뮬레이션 할 때 좀 반박 의견을 좀 제시하면서 반문을 많이 합니다.
요구할 때 지원자들이 이제 본인의 생각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좀 지나치게 흥분해가지고 막 반발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면접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면접자의 반박 질문에도 좀 포용적인 자세를 갖추면서 면접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후반부 면접이 이제 절반 정도 남았는데 저를 비롯한 이제 사관학교 출신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거치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